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소방입니다. 네, 지난번 편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오레곤주의 101번 도로를 따라서 캐논 비치, 틸라묵, 그다음에 시라이언 케이브, 그다음에 클레이러 레이크 내셔널 파크, 그다음에 밴드에 있는 스미스 락 스테이트 파크, 그다음에 배출러 마운틴, 또 라바 뷰트를 소개했고요. 이제 오레곤주를 다시 떠나서 시애틀로 오는 과정에 볼 수 있는 멀티노아 폭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아 폭포는요,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가장 높은 폭포고요. 폭포의 높이는 620피트, 미터로 말하면 이제 189m. 물론 수량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분들은 192m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기록에는 이제 189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파킹장에서 볼 때 딱 쳐다보는 순간 와우, 정말 높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노아 폭포는요, 재밌는 것이 그 오레곤주의 가장 큰 중심 도시는 그 포틀랜드입니다. 포틀랜드에서 동쪽으로 84번 하이웨이를 따라서 약 30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찾기가 쉽고요. 근데 30마일 지점인데요. 30번 출구에서 빠지면 바로 폭포가 나오지만 그러지 말고 17번 출구로 빠지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크라운 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닉 포인트,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시닉 뷰 포인트로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크라운 포인트라고 나오는데요. 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멀티노아 폭포를 가기까지 세 개의 폭포를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폭포를 이제 차례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폭포, 가장 높은 폭포죠. 그 멀티노아 폭포를 보시게 되는데, 멀티노아 폭포에는 1900년 초에는 이 포틀랜드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사이먼 벤슨이라는 분의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 폭포와 그 땅을 완전히 포틀랜드 시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인의 삶의 방식인데요. 우리가 많이 좀 닮아갈 필요가 있죠. 개인 소유하지 않고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고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가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폭포가 이제 폭포를 딱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엄청난 높이의 멀티노아 폭포에 완전히 일자처럼 생긴 폭포를 보시게 되는데요. 딱 들어가면 중간에 다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폭포 중간에 다리가 딱 걸쳐 있는데요. 이 다리 이름을 벤슨 브릿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증자 사이먼 벤슨의 이름을 따라서 벤슨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벤슨 브릿지까지 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이 이제 폭포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약 1마일 정도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벤슨 브릿지에 도착하는데요. 벤슨 브릿지에서 딱 상단을 보게 되면 폭포가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포가 물이 떨어지면서 푹 파인 지점에서 다시 폭포가 떨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벤슨 브릿지에서 볼 수 있는 그 폭포의 높이가 약 165m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킹장에서 딱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다리 밑에 보이는 하단 폭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진 찍기에 딱 좋은 장소가 되는데요. 포틀랜드 지역에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신혼사진을 찍는, 신랑 신부 그 사진을 찍는 장소가 바로 멀티노아 폭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랑 신부들이 이제 포즈를 취하고 찍게 되는데, 그 하단 폭포는 불과 21m밖에 안 되지만
그 찍었을 때 모습이 아주 정말 멋집니다. 마치 그 면사포, 신부가 입은 면사포, 그 브라이덜 베일이라고 하죠. 그 브라이덜 베일, 신부가 입은 신부 옷처럼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라이덜 베일 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폭포에 가서요, 저희가 이제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갈 경우에 제가 오래전에 여기에 계신 노인회 분들과 자동차로 여기를 한번 54인승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멀티노아 폭포가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폭포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길이가 높은 폭포는 어딜까요? 어디냐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4시간 가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라고 있죠. 거기 가면 요세미티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폭포의 그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총 739m입니다. 피트로 하면 2425피트, 2425피트가 되는데요. 거기도 이제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상단의 그 폭포의 길이만 440m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기억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세계의 10대 또는 15대, 10개 내지 15개의 그 멋있는 폭포 중에 미국의 폭포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요세미티 폭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갈 때 항상 찾아보게 되신 게 뭐냐면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여행 후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멀티노아 폭포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멀티노아 폭포에 가게 되면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입구에서 하단과 그 벤슨 브릿지를 같이 찍으시고요. 한 번에 촬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높은 폭포이기 때문에요. 189m를 한 번에 찍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파킹장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파킹장에서 찍게 되면 나오는데요. 파킹장에서 찍는 사진은 그냥 폭포가 그냥 일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밋밋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벤슨 브릿지까지 딱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올라가시게 되면 그 트레일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일이 원하시는 만큼 갈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폭포로부터 시작해서 벤슨 브릿지, 그러니까 폭포를 가로지르는 벤슨 브릿지로부터 3마일까지 연결되는 그 트레일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면은 그 포틀랜드 지역의 침엽수뿐 아니라 그 폭포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식물 도감이 있습니다. 오레곤 노스웨스트 그 내추럴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그걸 어디서 구하냐면 멀티노아 폭포를 딱 도착하게 되면 폭포 밑에 오른쪽에 안내 그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들리셔가지고 트레일 맵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트레일 맵과 아울러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동식물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핸드폰에다 저장해갖고 찍어갖고 가시면 트레일을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풀의 종류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멀티노아 폭포를 꼭 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노아 폭포를 가기 전에 제가 아까 17번 출구로 이제 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번 출구로 빠지면 이제 그 크라운 포인트라고 나오는 데가 나오는데요. 거기 아주 멋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이 지역 컬럼비아 강의 원래 줄기는 카나다부터 시작됩니다.
카나다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줄기가 이제 내려와서 위에는 컬럼비아 강 위에는 상단은 워싱턴주가 되고요. 컬럼비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워싱턴주, 남쪽 오레곤주 경계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컬럼비아 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지역, 컬럼비아 고지라고 하고요. 그 크라운 포인트를 가신 박물관 형태로 돼 있어갖고 그 워싱턴주와 오레곤이 나눠지는 지역을 여러분이 유학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지난번 소개했던 루이스 앤 클락, 그 서부에서, 그 동부에서 그 태평양으로 오기 전에 원정대 두 원정 대장을 보냈죠. 이분들의 그 발자취를, 그 개척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안내하시는 분이 아주 오래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 카이자 수염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 여행 후기를 보면 이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많이 왔다 가신 그 한국 분들이 자기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그분을 소개한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포틀랜드에서 약 30마일밖에 안 떨어진 이곳에 한번 가셔서 멀티노아 폭포를 보시고요. 이 폭포 30마일이라면 뭐 킬로미터로만 하면 불과 48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되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를 방문하실 경우에는요, 이 포틀랜드가 시티 오브 로즈거든요. 장미의 도시입니다. 장미의 도시. 그래서 그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로즈 가든을 딱 치시면 바로 그 포틀랜드 시내가 보이는 언덕에 로즈 가든이 있는데요. 약 550종에 달하는 장미들이 항상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미의 계절은 6월부터고요. 10월 달까지 만발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아주 다양한 장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꽃 중에 꽃은 장미죠. 그래서 이제 장미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틀랜드에서 멀티노아 폭포까지 가는 길이 84번 하이웨이입니다. 84번 하이웨이. 그래서 여러분이 갈 때는 17번 출구에서 빠져서 시닉 드라이브를 가다 보면 이제 그 크라운 포인트를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서 차례대로 다양한 폭포를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멀티노아 폭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멀티노아 폭포가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났던 화재로 인해서 닫았는데 다시 올해 2020년 봄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 워싱턴주 밴쿠버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니까요. 멀티노아 폭포를 꼭 한번 보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길에 그 84번 도로를 따라서 다시 포틀랜드로 가다 보면 이제 그 풍력 발전기를 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풍력 발전소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요즘에는 그 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전에는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로, 네, 요즘에는 이제 그 풍력 발전도 이제 시작되는데요. 풍력 발전기는요, 미국형이 있고 한국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전에 그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평창에 갔을 때, 올림픽을 했던 평창에 갔을 때 평창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풍력 발전기를 봤는데요. 그게 미국형하고 한국형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형의 경우에는 땅 바닥에서 위에까지, 그러니까 그 높이가 약 65m.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세 길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날개 길이 하나가 약 35m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풍력 발전기는 GE,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듀폰사가 만든 거고요. 한국형은 한국의 그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다른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3면이 우리가 바다죠.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이 있는데 한국에 제일 많은 풍력 발전기가 있는 곳은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하고 경상도 남해 지역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웬만한 산등성이가 있는 곳은 다 그 풍력 발전기가 있고요. 워싱턴주에서 제일 많은 곳은 컬럼비아 강을 따라서 가는 길, 그 다음에 소개할 그 소프레이크 가는 길에 왼쪽에 많고요. 오레곤 지역에는 지금 오늘 소개한 84번 도로에 가장 많은 그 풍력 발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그 84번 도로를 따라가는 길과 오레곤에 있는 온천, 백비 온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